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2학기 첫 번째 시간 분쇄 나눗셈 시간입니다. 총 10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분쇄 나눗셈 배워볼 건데요.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초 확인 먼저 하도록 할게요. 나눗셈의 의미입니다. 자, 1학기 분쇄 나눗셈 시간에서도 선생님이 나눗셈식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3이라고 하는 나눗셈식이 있을 때 몫은 당연히 4가 되겠죠. 자, 이 나눗셈식 의미를 두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1학기 때 사용했던 첫 번째 나눗셈식의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12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4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2개를 똑같이 3으로 나눈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4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눗셈식의 첫 번째 의미 되겠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죠. 12를 3개씩 나누어 담으면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2개를 3개씩 나누어 담으면 하나, 둘, 셋, 넷,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입니다. 자, 두 가지 나눗셈 의미 중에서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의미를 2학기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의미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 나누기 4의 몫은 그렇죠.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럼 나눗셈식의 의미는 그렇지 20을 20개를 4개씩 나누어 담으면 5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가 그 의미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동그라미 20개를 4개씩 나누어 담으면 하나, 둘, 셋, 넷, 5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나눗셈식의 의미 기초 확인 끝났으니까요.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쪽이네요.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자, 여러분 나누는 수가 2분의 1 분수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는 나누는 수가 자연수인 분수의 나눗셈까지만 배웠죠. 자, 나누는 수가 분수인 분수의 나눗셈 2학기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림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지? 질문하는 걸 보니까 여자친구네요. 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배웠으니까요. 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1 나누기 2분의 1이 되는 상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안 배웠으니까요. 이 내용은 우리 탐구 수학 시간에 한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쪽과 9쪽이네요. 물 4분의 3리터를 한 컵에 4분의 1리터씩 나누어 담으면 몇 개의 컵에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 문제 속에서 나눗셈식의 의미가 보이죠. 나눗셈식의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는 네모이다 라고 하는 나눗셈식이 있을 때 그 의미는 동그라미를 3개씩 나누어 담으면 네모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가 그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나눗셈식의 의미 찾아보고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물 4분의 3리터를 한 컵에 4분의 1리터씩 나누어 담으면 4분의 1리터씩 나누어 담으면 몇 개의 컵에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 몇 번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눗셈식의 의미 되겠죠.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요.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분의 5kg의 소금을 7분의 2kg씩 나누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물음 속에서도 여러분 나눗셈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죠. 7분의 5kg의 소금을 7분의 2kg씩 나누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 7분의 2kg씩 나누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는 몇 번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요.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수는 4분의 3kg을 캐고 나는 8분의 3kg을 캤으니까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은 내가 캔 조개의 양의 몇 배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질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식으로 바꿔보면요.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은 내가 캔 조개 양의 몇 배지, 내가 캔 조개 양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하지가 되겠죠. 자, 이 얼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을 내가 캔 조개의 양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숫자를 집어 넣어 보면요. 이 문제, 이 질문을 해결하는 식은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9쪽 배운 내용이네요. 자, 이번 단원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교과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말이겠지. 2학기 분수의 나눗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학기 분수의 나눗셈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2 나누기 3부터 먼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누기 3이라고 하는 나눗셈식의 의미는 그렇죠. 2를 똑같이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눗셈식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일단 동그라미 2개를 가지고요. 이것을 똑같이 3등분 하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그 전에 조금 겹쳐 놔야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겹쳐버리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니까요. 살짝 선생님이 비껴 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똑같이 세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 2 나누기 3의 몫이 되겠죠.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분의 1이 두 개가 생겼네요. 그래서 2 나누기 3은 3분의 1 곱하기 2와 같았죠. 그리고 계산을 하면 몫은 3분의 2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3분의 1과 같았죠.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꿔주고 나누는 수인 자연수를 자연수분의 1로 바꿔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3분의 2 나누기 4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식의 의미 먼저 떠올려 보면요. 3분의 2 나누기 4의 의미는 3분의 1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나눗셈식의 의미였었죠. 자,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곱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었었죠. 그래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꾸고 나누는 수인 자연수를 자연수분의 1로 써주면 됐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면 2와 4가 약분되고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1학기 때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의 과정은 우리가 2학기 때 사용을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 2학기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빠이빠이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2학기 때는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는 네모다라고 하는 나눗셈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12 나누기 3은 4다라고 하는 나눗셈식의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12를 12개를 3개씩 나누어 담으면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울 내용 빼고 교과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사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단원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마저 하고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율입니다. 몇몇 친구들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2학기 분수의 나눗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수의 나눗셈까지 여러분이 비율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비율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비율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비율이니까요.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이 주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B가 주어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B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되겠죠. 100짜리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B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와 비율을 묶어서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비율을 구해야 하는 두 번째 상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자, 비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이 몇 배에 해당하는 값이 곧 비율이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연수는 조개 4kg을, 슬기는 조개 2kg을 캤습니다.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은 슬기가 캔 조개의 양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몇 배가 바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가 비율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문제에서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잘 연결이 안 됐던 친구들 지금부터는 꼭 연결을 시켜 놓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배입니까?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율을 구하려면요, 문제 속에서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만을 찾아주면 되겠죠. 어떻게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쉽게 찾는지는 그 낱말의 의미 속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양이에요. 자, 무엇인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일단은 이미 알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서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기준양입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기준양이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탕으로 구해야 할 값,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값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비교하는 양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은 무엇의 몇 배입니까? 라고 나눗셈으로 두 수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이 비교하는 양은 주어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학년 때 배웠죠? 주어는 어떻게 끝나죠? 그렇습니다. 은는 이 가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문제가 물어보면요. 은는 이가를 찾고 얘가 비교하는 양이구나 생각하고 나머지 값이 기준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위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만한 부분 살짝 가려주고요. 여기에서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을 찾도록 할게요.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은 슬기가 캔 조개의 양의 몇 배입니까? 이 문장이 주어를 찾으면 되겠죠.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은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슬기가 캔 조개의 양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기준양이 되겠죠.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찾았으니까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너무 쉽죠.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누어 주거나 또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해주면 우리가 비율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 집어넣고 정답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가 캔 조개의 양은 2kg이고요.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은 4kg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교과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문제가 좀 달리 보이죠. 선생님이 제일 처음 이 문제를 풀었던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이 문제를 곱셈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나눗셈식으로 바꿨던 방법이지요. 자, 이 방법으로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고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율 문제로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비율로 이해하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만을 찾으면 되죠. 비교하는 양 눈에 보이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습니다. 연수가 캔 조개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고요. 내가 캔 조개의 양이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기준량, 비교하는 양 찾았으니까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눠주거나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을 해주면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은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 되거나 아래에 보이는 분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래에 있는 분수 형태는 중학교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좀 써먹기는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무엇은 무엇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비율로 이해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식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죠. 문제를 읽으면서 식 또는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울 내용 확인하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실생활에서 분수 나누기 분수가 언제 필요한지 알아보고 분수 나누기 분수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한번 계산해 본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배워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살펴봐야 할 내용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눗셈식의 의미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나누기 3은 4이다 라고 하는 나눗셈식의 의미는 12를 12개를 3개씩 나누어 담으면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